그러면 지수 법칙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 이게 뭐 고등학교 거 벌써 배운 사람들은 이제 요것도 다 아는 상황이라서 요거 모른다는 상태에서 갈 거예요. 중2 거에는 이제 이미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수가 이제 자연수인 경우를 다룰 건데 먼저 지수 법칙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기 전에 예로 알려줄게. 이게 어떻게 될까? 뭐가요? 계산이요? 이것을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는 없을까? 네, 2의 8제곱 보여요? 이게 2의 8제곱인 이유는 내가 너무 큰 수로 잡았어. 쌤이 그냥 제곱을 해볼게. 왜냐면 쓰려고. 2의 세제곱이 의미하는 건 2를 3번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뒤에 2의 제곱이 의미하는 건 2를 2번 곱한다는 얘기예요. 즉 3번, 2번, 즉 전체는 5번을 곱해진다는 얘기므로 3 더하기 2 이렇게 지수. 그래서 밑이 같은 경우에 대한 곱은 지수의 합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밑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곱은 지수의 합으로 나타내진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 너무 쉽다, 그지? 그럼 두 번째는 뭐 할 것 같아? 2의 세제곱에 얘를 제곱을 해볼게요. 이 의미는 요 안에, 즉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제곱했다. 즉 괄호 안에 있는 것을 2의 세제곱을 곱했다.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쓴다? 2의 3이 똑같이 원래는 이렇게 위에 있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3 더하기 3으로 써지고 혹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3이 2번 더해졌다. 즉 3 곱하기 2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A의 m제곱에 n제곱만큼을 거듭제곱하는 것은 지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A의 m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주 너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세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지금 보면 곱셈이 나왔어요. 우리가 단항식의 곱셈을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 곱셈이 나왔으면 이제 무엇도 나올 것 같으냐 나눗셈도 나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도 생각을 해볼게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눗셈은 분수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수를 역수로 바꾸어서 곱할 수도 있다. 그치? 그럼 얘는 그냥 분수로 해보면 셈이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는 결국은 곱해진 게 2가 2번 그리고 얘는 2가 3번 곱해져 있는 거죠. 약분이 되면서 결국은 2가 하나가 남아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빼기로 바꾸면 지수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서 3 빼기 2 이렇게 나타내진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어떻게 쓰냐 해요. 네, 이미 뒤에 거까지 다 배우셨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율이는 근데 요거는 2의 세제곱분의 2의 제곱으로 중학교 과정에서는 2의 정수제곱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요거분의 요거니까 2가 분모에 하나 남고 분자에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2의 3 빼기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즉 뒤에 큰 부분 빼기 앞에 걸 하고 그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고 있어? A의 m 나누기 A의 n을 쓸 건데요. 이게 구분이 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써진다. 즉 앞에 있는 지수 m이 n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써졌다? 바로 그냥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로 쓰니까요. A의 m 빼기 n 제곱 이렇게 썼고 그리고 m이 n보다 작은 경우 즉 앞에 지수가 뒤에 지수보다 작은 경우는
분모에서 이렇게 쓴 거 분의 1 이렇게 쓰는 거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n 빼기 n분의 1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m이랑 n이 같을 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 두 개 같다는 얘기는 앞에 거랑 뒤에 게 결국은 같은 수란 얘기야. 즉 뭐 2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같은 거 나누기 같은 거는 항상 1이죠. 그래서 요 경우는 항상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수법칙 세 번째예요. 그래서 지수법칙을 우리가 할 때 곱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거듭제곱도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예든 거니까 나눠주고 나머지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2 곱하기 3의 제곱이 있어. 요건 어떻게 나타내지는가? 계산하면 안 되고 이건 지수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예야. 그래서 2 곱하기 3이 두 번 곱해졌다는 얘기야 이게. 즉 2 곱하기 3이 두 번 곱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곱셈은 우리가 어때?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밑이 같은 것끼리 묶어주려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로 같다.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제곱으로 내려와서 곱해지는 걸로 바뀌는 이 과정이 지수법칙 네 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a, b라는 수에다가 만약에 m제곱을 하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에 있는 부분이 만약에 3분의 2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을 때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 얘는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이랑 같아서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는 2분의 a의 m제곱을 우리가 요 성질에 의해서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 요게 지수법칙 네 번째예요. 그래서 지수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쌤은 숫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 이거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의 뒷단원은 무엇이냐? 다항식과 단항식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그럼 쌤이 세연이한테 질문해볼게. 단항식에 얘 아무거나 들을 수 있어? 단항식? 응, 단항식. A. A. 좋아. A. 아이, 뭐 너무 쉬운 거 얘기했어. 혹시 아이미는 뭐 없을까요? 단항식? 없어요. 쌤은 그럼 하나 이런 거 드릴게. 3A 제곱. 얘도 단항식 아니야? 그치? 단항식의 의미가 뭐냐면 항이 하나인 식을 얘기하잖아. 그치? 항이 하나인 식. 항이 하나인 식. 즉 우리가 이걸 지수법칙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요 단항식을 곱하려고. 곱하면 어떻게 돼?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단항식끼리 곱할 때 어떻게 하지? 를 생각하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밑이 같은 것끼리는 이런 성질을 가진다는 약속을 했고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를 생각한 거지. 그럼 이 과정을 보니까 얘를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네. 뭘 이용해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그렇지. 그럼 얘는 지금 밑이 같은 애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A가 있고 A 제곱이 있네? 밑이 같네? 얘네 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누가 방해하는가? 앞에 3이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은 원래의 원리는 A 곱하기 3 곱하기 A 제곱과 같고 곱셈은 역시 교환법칙이 가능하므로 밑이 같은 것끼리 묶기 위해서 3과 A의 위치를 바꿔서 곱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부분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보다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앞에는 그냥 3을 그대로 곱해주고 뒤에는 지수법칙에 의해 A의 1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곱셈은 이제 앞으로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3의 A의 세제곱이다.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로 단항식끼리 곱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앞에 곱해진 개수는 곱해서 지금 여긴 개수가 1이죠. 1 곱하기 3 해서 앞에 써주고 뒤에 있는 밑이 같은 수끼리 지수법칙에 의해 뒤에 곱해서 써주면 그게 다항식의 곱이겠죠. 그럼 나누는 셈은 어떻게 해? 세훈아, 나누는 셈. 요거니까 3분의 a분의 1. 아, 3A분의 나눈 셈은요, 마찬가지로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누어지는 수를 역수를 곱하는 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분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 팁을 드리면 뒤에 요 나누어지는 수가 분수가 있는 경우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a 나누기 3분의 1 a의 제곱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 나누어지는 수가 분수인 경우는 전체를 분수로 바꾸지 않고 역수를 이용할 거예요. 역수. 얘는 분수를 이용하는 게 훨씬 간단할 수 있어요. 팁이야, 팁. 그래서 나누어지는 게 분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뒤에 거분의 앞에 거 이렇게 그냥 쓰면 돼. 3a 제곱분의 a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약분이 되죠. 3분의 1은 역시 그대로 써주고요. 뒤에 있는 a 제곱분의 a는 약분이 되어서 a가 하나 남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끝.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뒤에 분수가 이렇게 붙어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바로 분수로 원래는 돼. 3분의 1 a 제곱분의 a 이렇게 써서 뭐 해도 돼. 요거 뭐 1분의 3 이렇게 해서 아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뒤에 부분의 역수를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역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3분의 a 제곱이랑 같아 요게 지금. 그럼 요 부분의 역수를 생각하면 a 제곱분의 3이 역수겠죠. 그래서 앞에 거는 a 그대로 쓰고 나누는 게 곱해지는 걸로 바뀌고 뒤에 부분의 역수를 곱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 이게 훨씬 계산이 빨라.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예요. 다항식의 곱이랑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a나 a 앞에 있는 개수끼리 먼저 곱해서 얘는 1 곱하기 3이니까 그냥 3 써주고 a 곱하기 a 제곱분의 1 계산해주면 a분의 1이라서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단항식의 곱과 단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나눗셈 할 때는 언제 역수를 취하는 게 좀 더 낫고 언제 분수로 가는 게 훨씬 쉽고를 알게 되면 나중에 다항식 할 때도 훨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법칙을 배우는 이유는 다 요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다항식의 곱셈 할 때 쓰려고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다 했어요. 다 했어. 다항식 그건 없어요? 응? 다항식 그건 없어요? 오늘은 단항식까지만. 다항식은 다음 시간에. 그럼 일단은 남은 시간이 53분이 아들로